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주도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을 임명하기 전 후보 사퇴로 기울었다가 이해찬 당시 대표의 개입으로 임명을 강행했고 사퇴할 때도 사표를 받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3주 후에나 이행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대가로 손꼽히는 함성덕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의 저서 위기의 대통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 원장은 곧 발간될 저서에서 2019년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당시 윤석열 총장과 문 대통령이 갈라선 결정적인 계기였다면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제시했습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6일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3일 전입니다. 9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과 독대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직후로 이른바 당시에 조국 의혹에 대한 언론의 공세가 절정에 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전국이 어수선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조국 후보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일 언론에 도배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었죠.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독대를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임명을 만료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윤 총장은 제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경심을 기소하겠습니다. 조국 부인을 기소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러자 문 대통령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윤 총장은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의 독대 사실과 대화 내용은 사실 당사자만 알 수 있죠. 함 원장은 정보 출처에 대해서 당시 집권 세력 관계자들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질문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사정을 파악했고 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함 원장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교류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함 원장은 독대와 관련해서 친문 핵심 실세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썼습니다. 함 원장에 따르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윤건영 상황실장, 그리고 양정철 이런 친문 핵심 실세들,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조국 본인 이런 사람들은 독대 일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반대했던 것도 이 사람들 중에 뭐 몇 명이든지 한 명이든지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볼 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조국 수사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함 원장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무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용인한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보고를 들었으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했었어야 됩니다. 수사를 중단시키든가, 아니면 장관 지명을 철회하든가, 아니면 검찰총장의 사표를 받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 당시 대통령은 세 가지를 다 허용했으니까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강골로 소문나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어쨌거나 분명한 조치를 취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확실히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참모들의 주장에 끌려다니다 보니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경우도 무능하다고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함 원장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윤 총장의 대답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 윤 총장의 의사를 존중했고 사실상 수사를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그날 문 대통령은 앞으로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을 거치지 말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서 바로 직접 보고하라고까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만남 이후에 이제 긴급 참모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했겠죠. 참모회의를 열었는데 함 원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윤건영 상황실장 등 조국의 도움을 비교적 많이 받았던 참모들은 조국을 임명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조원 민정수석은 조국 사퇴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문 대통령은 조국을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과 만찬이 6일이었으니까 아마 7일께 참모회의가 열렸을 것이고 7일 늦게나 아니면 8일 오전 정도 조국 후보자에게 자기진 사퇴 방침이 전달됐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문계 핵심들은 여러 방법으로 문 대통령의 마음을 바꿨다고 최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9월 8일 밤, 그러니까 임명하기 전날이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강경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 당정협의 모임은 임명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임 대통령에게 임명을 건의했고 문 전 대통령은 9월 9일 당시 민정수석을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던 셈입니다. 검찰총장을 만나 임명 철회를 건의받고 묵살했고 대신 수사를 허락했던 것 이외에는 참모들 또는 이해찬 대표에게 끌려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허수아비였던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임명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 정도로 반대하고 또 부인을 신임 장관의 부인을 수사하겠다고까지 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임명했으니 당연히 사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조국 임명 쪽으로 기류가 바뀌자 윤 총장은 9월 8일 김조원 당시 수석에게 조국을 임명하면 저의 조국 수사 의견에 대한 불신임이니 저는 사임하겠다고 했지만 주변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한 원장은 윤 총장은 사표를 내지 않고 조국에 대한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결심을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전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한 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민정수석에게 전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어쨌거나 조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국민 여론은 갈수록 냉랭해졌고 또 비판 여론은 계속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원장은 윤 대통령은 2019년 9월 20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귀국하기 전에 조국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영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 장관이 실제 사퇴하기까지는 3주가 더 걸렸습니다. 조국 임명 때도 그랬는데 사퇴 때도 대통령의 영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은 진짜로 허수아비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듣게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자 친문계 핵심 인사들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찰이 조 장관을 편파 수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반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면 즉시 이행해야 함에도 참모들이 토를 달았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훗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할 때도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어쨌거나 미적거리는 사이 진보와 보수단체의 찬반 시위가 격화되면서 공론이 분열됐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서둘러 조 장관을 사퇴시켰다는 게 최고의 결론입니다. 한 원장은 조국 사태가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계기가 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굳이 한 원장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당시에 지켜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조국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권 사태의 주범이라면서 공천에서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원장은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문 대통령은 나름 견고한 지지율을 기초로 집권 후반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애정이 있고 도리를 생각해온 윤석열 검찰과 대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쯤 조국이 청와대에 앉아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이 빛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도 지금 알 것도 같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만 하지 않았더라도 또 윤석열에게 수사 중단을 더 강력하게 지시하고 안 되면 사표를 받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 격려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조국 역시 그래서 이번에 정당을 창당해서 그때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고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